네, 두 번째 역은요, 해운역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좀 이 섹터는 어찌 보면 지금은 좀 소외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오늘 좀 기사가 또 나왔잖아요. 이 HMM이 연일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HMM의 급락 뒤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연고체 이슈라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군들은 최근 2, 3거래일 뭐 일주일 동안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연 연고체 때문인가만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뭐 좀 뜯어보면은 연고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2조 7천억 원 가량의 이제 CB와 BW가 있는데 신주 부사권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조 원 규모를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을 좀 결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일정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전환하는 것 자체가 인수를 좀 불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심 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신규 상장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잔여 연구체가 사실 향후에 대한 이런 불투명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땡겨서 진행을 한다라고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물량들까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체 이슈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이외에 수급이 뭐 2차 전지 쪽으로만 쏠렸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없진 않은 거겠네요. 저는 그게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연고체도 당연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틀 네. 동안 이렇게까지 많이 뺄까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맞아요.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군들 다 켜서 한 일주일치 이렇게 종목 돌려보시면 다 한 네. 10에서 15%는 기본 빠져 있거든요. 특히나 2차 전지나 반도체와 뭐 거리가 있거나 특히나 실적이 엄청나게 핫한 섹터가 아닌 이상으로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2,600이긴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600이 아니라 거의 네. 2,400 수준이다. 체감이 안 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공백 이슈도 좀 HMM 주가 하락의 원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인수 얘기가 아까 살짝 나오긴 했는데 네. 이 매각을 둘러싸고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상 이제 인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인수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후보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인수전에서의 이런 주가 급등력이 크게 나오거든요. 이전에 뭐 쌍용차도 그렇고요. 관련된 인수법 보시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한다고 했다가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발생이 되는데,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선언한 회사는 SM그룹이죠. SM그룹에서 일단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후보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룹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네. 현대차그룹도 얘기가 나왔었고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뭐 LX그룹들도 언급이 됐었지만 지금 현대차와 포스코는 안 한다라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또 가지고 있는 LX 그룹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추가로 얼마든지 좀 붙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업황이죠. 업황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한 번의 급변기를 겪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할까라는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고체 부분에서의 이슈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연고체로 전환하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인수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증권가나 뭐 이런 인수 언급을 했었던 SM그룹에서도 한 4조 정도가 늘어진다라고 지금 늘어난다고 평가를 하고 있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5조 이상을 투입을 해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런 HMM을 인수할 이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8조나 주고 하기에는 업황도 그렇고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연구체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액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SM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체를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응찰하지 않겠다라고 좀 방침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100% 안 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인수 금액에 대해서 부담감이 확대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부담의 흐름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와 관련해서도 뭐 기간보다도 이런 내용이 좀 네네네. 복잡한 내용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또 아까 전에 좀 요즘 시황 자체가 이 해운 관련해서 좀 상황 자체가 좀 안 좋다고 말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럼 좀 지금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개선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한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단호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운임 지수만 보셔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SCFI 지수라든지 뭐 BDI 지수라든지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SCFI 지수가 5,100까지 갔었던 게 지금 네. 1,000대도 깨져서 900대거든요. 900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1년 만에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기간 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물동량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배가 없었죠. 막 운하도 파나마 운하 같은 것도 좀 막히고 그런 이슈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배들을 엄청나게 주문을 해놨단 만들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경기 침체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배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물동량은 이전과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할 수 있는 배 자체가 많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게 하반기가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느냐? 그게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수출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물음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동차 6월달 무역 수지 보시고 수출 데이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자동차 물음표 이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조들이 좋아지려면 결국엔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도 좋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쪽에서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코로나19 때만큼 올라가기가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배가 새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탈피를 하려고 있는 움직임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상 뭐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런 HMM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이런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지금 꼬꾸라졌기 때문에 뭐 일부 이후부터는 그 운임지수와의 채널링이 상당히 깨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이제 일정한 운임에 대한 가격 적정선을 보여주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해운 시장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해운 시장을 보여주는 지수 자체가 운임 지수 자체가 안 좋으니까 좀 보는 게 의미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네. 좀 종목도 당연히 눈여겨보신 종목이 좀 없을까요? 뭐 사실상 관심을 그나마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네. 뭐 HMM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해운주를 보시기보다는 그냥 네. 차라리 조선주를 보자. 아, 해운주를 볼 바에는 차라리 조선주를 보자. 네, 이전에도 이제 조선주랑 해운주랑 같이 이런 주제로 나왔을 때 해운주를 보지 말고 조선주를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조선주는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왜냐하면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 계속 높아질 수 있고 조선에 대한 이런 노후 선박들을 교체를 계속해야 되고 뭐 메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친환경적인 이런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헤비테일 산업인데 네.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됐죠. 이제 연간으로도 전환이 될 거고 이게 하반기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실적도 좋아지게 나오고 있고 부품주들 뭐 기자재 다 좋아요. 네. 거기를 보시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질 확률이 적은 해운주보다는 좋아질 것밖에 없는 그쵸. 조선주를 보는 게 좋겠다. 네네네.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해운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